저는 결혼을 통해서 생애 절대로 잊지 못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재가복지센터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그곳의 사회복지사였어요. 제 업무 중에는 센터로 봉사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제법 규모가 커서 봉사활동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거의 대학생 아니면 뒤늦게 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실습 온 중년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멀끔한 30대 남성이 센터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저희 센터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좋아해 주었어요. 그는 저처럼 사회복지사가 꿈이라서 뒤늦게 취업의 길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회사 점심시간. 그런데 왜 하필 사회복지사를 꿈꾸신 거예요? 젊은 남성이 뒤늦게 가질 꿈으론 흔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한테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요. 제가 늦둥이인데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랑 유독 사이가 좋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자꾸 어르신들 계시는 곳을 서성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자주 어울리려고 복지사가 되신 거예요? 네, 정확해요. 이유를 들어도 특이하긴 하네요. 한편으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요. 속상해요? 저는 아빠는 계시지만 엄마가 안 계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어떤지 어느 정도 공감하거든요. 그게 사실 엄청 속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공감해 주시니 제 입장에서 너무 영광인데요. 복지사님이라서 저를 약간 클라이언트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아유,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고 속 많이 상해봐서 느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센터에서 젊고 미혼인 분은 선생님 뿐이라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처음으로 제 또래이신 분을 만나서 반갑긴 했어요. 우리 서로 공감대도 형성됐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거 보니 앞으로 더 친해지겠어요. 친해지면 좋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센터에서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저랑 친해질 시간이 있겠어요? 있지, 왜 없어요. 선생님이랑 친해질 수만 있다면 없던 시간까지 쪼개서 낼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니 센터 선생님들이 쪼갤 시간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두고 보세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저 혼자만이 유일한 20대이자 미혼인 여성입니다. 저 빼고는 다 유부녀 복지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총각인 남편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제 남편이 젊어서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무척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실습시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찾아와서 돕고 주말에도 방문하여 친정아빠 센터 관리에 열심히 힘을 보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유부녀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 남편을 찾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점수인데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남편이 비싼 차를 타고 부자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지자 유부녀 선생님들이 100점짜리 남편이라면서 더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3개월 후. 아니, 나 오늘 블로리쌤이랑 출근길에 마주쳤는데 차가 엄청 좋더라고. 그 차 블로리쌤 거 맞아? 아, 네, 맞아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지각할까봐 자차 타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버스 탔을 텐데. 그렇게 좋은 차 두고 왜 버스를 타고 다녀? 버스가 편해서요. 정말 바쁠 때 아니면 굳이 자차는 잘 안 타요. 그런데 블로리쌤은 여자친구 없어? 아직 없어요. 왜 안 사겨? 한참 좋은 나이잖아. 글쎄요. 딱히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이렇게 자격증 준비하고 실습하기 바빠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사람은 하고 바람필 사람은 바람 핀다던데 블로리쌤은 공과 사가 확실한 사람이구나? 좀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집중해야 할 게 있으면 굳이 다른 건 욕심나지 않는 느낌? 하고자 하는 일에 책임감도 있네. 블로리쌤은 부족한 게 뭐야? 에이, 왜 그러세요?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블로리쌤이 부족한 거면 다른 남자들은 다 못할걸? 아휴, 과찬이십니다. 난 진심으로 블로리쌤 와이프 될 여자가 너무 부럽다. 우리 남편은 매일 퍼질러 누워서 눈만 뜨면 밥 타령인데.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제발 좀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블로리쌤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으면 제가 업고 다녔을 거예요. 쑥스럽게 왜 자꾸 칭찬하세요. 내가 미혼이었다면 블로리쌤 확 낚아챘을 텐데 너무 아쉽다, 아쉬워. 팀장님도 그 생각하셨어요? 저도 블로리쌤 볼 때마다 그 생각 들던데. 하여튼 이혼 조장 캐릭터라니까. 네? 아니 무슨 그런 위험한 농담을. 하하하, 놀라기는. 블로리쌤 은근 순수하기까지 하네. 아이, 선생님들 놀랐잖아요. 94일생쌤. 네, 팀장님. 94일생쌤, 블로리쌤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글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갖고 싶어도 못 가지니 우리 센터에서 유일한 미혼인 94일생쌤이 낚아채 가버려. 다른 여자가 데려가는 것보다는 94일생쌤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 되겠네. 요즘 바깥 여자들 못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지? 블루리쌤이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순수하고 사람이 착해서 못된 여자한테 걸려들지도 몰라. 그 전에 94일생쌤이 확 데리고 가버려. 에이, 무슨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듣고 있는 블루리쌤 불편하게. 난 안 불편한데요. 94일생쌤은 제가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실망이에요. 네? 하하하, 장난친 거예요. 이때부터 남편은 제게 점점 적극적으로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어느새 우리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본의 아니게 저희는 센터에서 공식 커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민망해서 내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닌 척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상태에서 한날은 남편이 회식 끝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과 단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게 솔직하게 관심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멘트 한 방을 날려주었어요. 자기가 아직 직업이 없어서 능력 없어 보이지만 사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서 평생 직업 없이 살아도 풍족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꼭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니지만 남편의 용기를 저는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축하해, 쌤. 네? 아유, 이게 무슨 축하할 일인가요? 당연하지. 그냥 남자친구도 아니고 무려 금수저 남자친구잖아. 지금 복지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 났다니까. 94일생쌤 너무 부럽다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94일생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게 분명해. 지금까지 남자친구도 별로 사귀지도 않았다면서 이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가 무려 훤칠하고 성격 좋고 금수저이기까지 하잖아. 무조건 결혼까지 가. 네? 아니에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걸요. 왜 안 해봐? 94일생쌤 결혼 안 할 거야? 지금 나이가 벌써 30주를 바라보게 됐어. 눈 깜짝할 새에 30대 초반 되고 중반 된다? 아하, 왜? 블로리쌤이 연애하긴 좋지만 결혼하기엔 좀 애매한 남자야? 94일생쌤 그렇게 눈이 높아? 아니, 그게 아니라 94일생쌤이 20대라서 그래. 결혼시장에서 블로리쌤 같은 남자 찾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이건 완전 쌤 대박나라고 하늘이 주는 기회라니까. 무조건 놓치지 말고 꽉 물어야 해. 네. 오히려 블로리쌤은 이미 결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둘 다 결혼 정년기니까 얘기 한번 잘 나눠봐. 그래야겠네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팁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난 내가 아는 좋은 두 사람이 잘 돼서 결혼식까지 올리는 걸 꼭 보고 싶거든. 아, 좋겠다. 사실 결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동안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가장 불편하고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거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 직업이 있어야 성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해도 직업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책임감도 사라지고 삶에 대한 마음가짐도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요. 아직 남편에게서 그런 점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한 결혼 대상으로의 남편은 아직 제게 불확실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 후.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한 여자로 살도록 만들어 줄게. 응? 결혼하자고? 왜? 설마 싫어? 아니, 절대 싫은 건 아닌데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뭔데? 아직 자기가 취업을 못했잖아. 결혼은 취직하고 나서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 아, 난 또 뭐라고. 내가 돈이 없을까봐 그래? 저번에 얘기했잖아. 상속받아서 나 돈 많다고. 돈 문제를 떠나서 난 출퇴근하는 사람이 좋아.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말했잖아. 나는 어르신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복지사 자격증 딴 거라고. 취직하려고? 당연하지. 올해 안에 할 거야. 그래, 사회복지 자격증도 이제 막 취득했으니까 말대로 취업하겠지? 알겠어. 청혼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자기야. 앞으로 내가 가진 재산은 자기랑 다 공유할 거야. 당연히 취직해서 번 돈도 무조건 공유할 거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하하하. 올해 결혼하자. 어때? 올해? 그렇게 빨리? 어차피 결혼 약속한 거면 늦출 필요 뭐가 있어? 그래도 올해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급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 결혼 준비란 게 하객들 관련된 것도 중요하잖아. 하객 참석 수를 대략 알면 준비하기 더 빠를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얼마나 초대할 생각이야? 아, 나는 초대 안 하고 그냥 우리 서로 아는 사람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하객을 초대 안 한다고? 하객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한데 그럼 나도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자긴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청첩장 돌릴 지인도 가족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 친가족은 그렇다 쳐도 친척들도 초대 못하는 거야?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그런 큰 행사는 알려야 하잖아. 사실은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럼? 집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뭐? 화재 사고? 크게 났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 살아났어. 그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항상 혼자 산 거에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들이랑 지인들 모두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야. 아, 그랬구나. 혼자 살아난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속죄하는 마음이랑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지사를 꿈꾸게 된 거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고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던 밑바닥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누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한다고. 자기가 살아난 건 나쁜 게 아니야.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기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길 바라지 않을 거야. 고마워. 그리고 이제서야 말해서 너무 미안해. 이제라도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남편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살고 있다는 부자 동네의 주택으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자마자 몇 번 놀러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저는 그 집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재벌집 같아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집 구경은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 제가 여러 번 더 남편 집에 가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제가 살게 된 신혼집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집에 이상한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이 워낙 커서 처음엔 몰랐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집 안에 자물쇠로 잠긴 의문의 지하창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궁금하여 정말 순수하게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크게 당황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 자기야, 저기 발코니 가기 전에 있는 계단 아래에 웬 창고가 있던데 거긴 뭐 하는 곳이야? 뭐라고? 창고? 무슨 창고? 저쪽에 있더라고. 자기도 몰랐어? 같이 가보자.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긴 왜 가봤는데? 집 구경하다가 우연히 봤지. 왜 그렇게 당황해? 뭐 하는 곳이길래? 비밀 장소 이런 거야? 사람이라도 가둬 놓는 곳이야? 뭐? 농담이야. 자기가 그렇게까지 당황하니까 내가 더 놀랐잖아. 왜 그래? 아, 그게 그냥 옛날에 쓰던 가구들 모아놓는 창고야.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했어? 생각지도 못한 곳을 물어보길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별걸로 다 놀란다. 그런데 왜 자물쇠로 잠궈놨어? 그냥 엉망진창인 창고라서 자물쇠 걸어 놓는 거지. 혹시 손님이 와도 그런 정리 안 된 창고 보여주는 건 창피하니까. 아, 옛날에 쓰던 가구라고 했지. 한번 구경해 봐도 돼? 쓸만한 거 있으면 새로 사기보단 우리가 가져와서 써도 되잖아. 혼수비도 아낄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안 돼. 정말 많이 오래된 거라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야. 내가 한번 볼게. 쓸만한 게 있는지. 나 아빠랑 골동품 가게도 자주 가. 그거랑 별개로 그냥 내가 싫다니까? 사람이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 어? 아, 내가 오래된 물건을 싫어해서 그래. 미안. 그래. 미안해. 난 몰랐네. 그럼 같이 버려줄까? 같이 창고 청소하고 창고 안에 우리 짐으로 채워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창고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응? 왜? 나 우리 집 창고 싫어해. 창고가 싫다고? 왜? 이 말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집에서 화재 사고 난 거거든. 헉, 정말? 우리 부모님 잃고 리모델링 싹 다 했는데 창고만 못했어. 그래서 창고 안은 그날의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또 타다만 가구도 그 안에 가져다 놨던 거고. 아, 그랬구나. 그럼 원래 창고가 아니었던 거야? 원래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던 가구 공간이었어. 어머, 미안해. 난 진짜 몰라서 그랬어.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내가 괜한 걸로 화내서 오히려 더 미안하지. 어쨌든 창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 앞으로도 창고에 대해선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어. 자기 사정 알았으니까 다시는 창고 얘기 할 일 없어. 남편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남편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상처를 공유하자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꺼내 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이 기죽을까봐 결혼식에 하객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서로가 잘 아는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하게 올렸어요. 결혼식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남편과 신혼집에서 달콤한 부부 생활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제가 잠든 새벽마다 남편이 자꾸 침실을 비우기 시작하더군요. 한날은 어딜 그렇게 가나 싶어서 남편을 몰래 미행했었는데요. 남편이 지하 창고를 몰래 들락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오후. 오늘 저녁은 안 먹고 온다고? 오랜만에 우리 저녁에 같이 외식할래? 나 동창들 만나고 바로 집에 갈게. 알겠어. 그럼 오늘은 저녁 준비 안 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자기야.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자. 자리 마무리 될 때쯤 전화 줘. 그때부터 챙기고 있을게. 나중에 봐. 남편이 없을 때 지금 창고에 가봐야 해.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사고 흔적이 남아있는 창고라면서 왜 그렇게 새벽마다 들락거렸던 거지? 아, 열쇠 여기 있다. 불 켜는 거 없나? 누구세요? 아! 거기 사람 있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 혹시 그쪽이 블로리랑 결혼한 와이프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놈 오기 전에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웬 사람이 기둥에 묶여있는 거야? 뭐야? 행색 봐. 노숙자 아니야? 엄청 지저분한 게. 냄새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네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여기서 나가지 말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해줘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무섭게 뭐야 정말.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아니 지금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여기로 와주세요. 네네, 주소 깡냉구 톡솔로. 귀신의 집을 갔더라도 그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사고의 흔적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한 저는 경찰이 와서야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창고에 묶여있던 여자는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가 아니겠어요?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그분은 정말 남편의 어머니가 맞았고 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분명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곧바로 그쪽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새벽마다 몰래 창고에 가는 건 봤는데 그럼 남편은 계속 어머님을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 썩을 놈이 나를 이곳에 가뒀어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벌써 6년은 되었겠네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6년이나 그 창고에요? 지금까지 갇혀 계셨다고요? 네, 정말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음식만 주면서 나를 그곳에 개처럼 묶어뒀어요. 말도 안 돼. 도대체 왜요? 무엇 때문에 남편이 어머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건데요? 남편은 저한테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내 아들놈이랑 결혼한 아가씨한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내 아들놈은 범죄자예요. 뭐라고요? 화재 사고가 났었다고 지 입으로 그 소리를 하던가요? 네, 그놈이 내 아들이긴 한데 입양한 아들이에요. 입양이요? 몰랐어요. 남편이 입양하라고요? 네, 맞아요. 난임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5년 뒤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놈한테 동생이 생겼는데 밑에 동생이 태어나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정말 그랬어요? 저희 센터에선 엄청 친절하고 배려 많은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난 입양한 첫째도 내가 낳은 둘째도 차별 없이 진심으로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첫째인 그놈은 똑같았다고 못 느꼈나 봐요. 점점 클수록 우리 재산을 동생만 물려받게 될까봐 그게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세상에나 어떻게 설마 그래서 사고를? 맞아요. 성인이 된 나이였는데 그놈이 새벽에 방화를 저질렀어요. 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남편이랑 둘째 아들은 불길 속에서 그만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죠. 말도 안 돼. 내 얼굴이랑 몸, 피부가 심각하죠. 나도 차라리 같이 죽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짐승반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입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는 다를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그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남편이 물려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빼앗은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가족들 사망보험금이랑 우리 재산까지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 내 앞으로 떨어진 것까지 자기 손에 넣겠다고 지금껏 날 이렇게 묶어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모르는 재산이 더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재산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재산들을 절대로 그놈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미안해요, 아가씨. 두 사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방해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중에 N번째 피해자가 저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자식 감방에 넣어버릴 거예요. 아가씨는 괜찮겠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다던데. 저는 걱정 마세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취소 신청할 거예요. 어머님도 그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빼앗긴 재산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는 나한테 은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양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에 재갈까지 물렸답니다. 양모는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젖먹던 힘을 다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남편한테는 경찰이 연락을 하는 덕에 제가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름만 떠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머지않아 경찰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약속 장소에서 체포당한 것이더라고요. 경찰서로 오면서 경찰로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조리 들은 남편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냅다 화를 냈습니다. 경찰서. 내가 그 창고에 신경 끄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열어본 거야? 너 남편 있나 무시해? 그래서 내 얘기를 귓등으로 들어서 그딴 짓을 한 거야? 누가 네 말 조금만 안 들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가족 간에 생긴 결핍증 때문인 거니? 뭐라고? 동생이 있었다면서 그건 왜 말 안 했어? 아, 동생이 죽은 이유까지 지어내기엔 네 머리에 한계가 있었나 봐? 내가 동생이 어딨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게 무슨 동생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너를 사랑해준 가족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데 왜 처음 보는 아줌마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야지. 자기야, 이거 다 모함이야. 어머님은 널 진정으로 사랑하셨어. 네 마음이 얼마나 비루했으면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좋은 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삐딱선을 탄 거냐? 자기야, 내가 설명해줄게. 정말 오해라니까? 오해, 나야말로 설명해줄게. 넌 방화죄랑 살인죄로 구속될 거야. 뭐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 자격은 상실되겠지. 네가 상속받았던 모든 재산은 고스란히 반환될 거고 어머님은 짐승만도 못한 널 파양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둘이서 무슨 개수작이야. 내 돈에 손대지 마. 사람을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만한 대가로 그 인간들 재산 내가 가진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왜 내 죄야? 정말 놀랍다. 왜 이렇게 변했어? 아, 변한 게 아니라 숨긴 거겠네.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면적일 수가 있다니. 내가 어머님을 못 만났다면, 어머님 재갈이 그날따라 느슨하지 않았다면 나도 언젠간 남들 모르게 네 손에 죽는 날이 왔겠지?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네가 주는 마음은 다 진짜로 느껴져서 행복했단 말이야. 그래, 네가 다시 가족을 갖고 싶단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청혼했었지. 그런데 어떡하니? 나 오늘부로 얼마가 들든 내가 가진 돈 다 써서라도 혼인 취소 소송 승소하도록 유능한 변호사 선임할 건데. 뭐? 혼인 취소? 그런 걸 왜 해? 우리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 범죄자를 돕는 복지사는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한테 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자기야. 살인의 방화까지 저지르고 날 상대로 사기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사기꾼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보, 깜빵 생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끝내고 나오더라도 넌 죄책감과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외로이 혼자 늙어 죽게 될 거야. 네가 한 지 평생 반성하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 말고 지내. 안 돼, 여보. 여보, 그 아줌마 데려와. 내 돈이라도 내 놓으라고 그래. 남편은 그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사로서 어머님이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등록하여 어머님께 그동안 누리지 못한 일상생활을 최대한 누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남편을 입양하는 탓에 이 사랑스러운 분이 입었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도 느껴져서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런 저의 마음을 어머님이 용케도 읽으셨는지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저는 한 번씩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결혼이 망한 것이 자기 자식 때문이라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위로금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많은 액수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을 때까지 주실 분이란 걸 알아서 결국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받은 만큼 어머님께 더 봉사하고 효도하면서 어머님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시도록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제게 상당히 큰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운 저와 자식이 그리운 어머님이 만나 서로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